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토요일 모닝앤 울산 시작합니다. 울산에서 한 남성이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장면을 불법 촬영해 중국 SNS에 게시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 곳곳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사전투표 첫날부터 불법 촬영 등 불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경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국의 한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한 남성이 사전투표소로 들어가고 본인 확인을 마칩니다. 투표용지를 받은 남성은 곧바로 기표소에 들어가 특정 후보란에 기표합니다. 투표소에 몰래카메라를 들고 들어가 촬영한 불법 영상입니다. 여기를 가면 남부 쪽 아니면 다 무조건 이쪽인데 영상에 나오셨던 분 이쪽 하는 거예요. 다 내면 봉투도 해야 돼요. 여기 봉투 없어요. 100%죠. 울산광역시 남부인 확률 100%인 거죠. 이 밖에도 다른 한 여성이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들고 불법으로 인증샷을 찍은 뒤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울산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막겠다며 참관인 자격으로 투표소에 들어온 부정선거 부패방지대 소속 회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울산에서도 선거 업무 방해나 돌발 상황에 대비해 경력을 배치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울산에서 불법 촬영을 한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선관이랑 경찰이랑 지금 같이 공조해서 지금 확인 중에 있거든요. 누가 이제 뭐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 더 사실 좀 밝혀져야 이게 지금 뭐 조사나 수사나 이런 게 진행이 될 거고. 사전투표가 시작된 이후 불법 행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보다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6.3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여야 중앙당 지원 유세가 한창입니다.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인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울산 지원 유세에 나서 태화강 국가정원과 현대차 정문, 롯데백화점 광장 등을 돌며 내란 종식을 위한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인요한 전 최고위원이 울산 지원 유세에 가세해 중구 태화시장과 북구 화봉 휴먼시아 금요시장 유세 현장에서 정직하고 깨끗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울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어제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미래를 지키기 위한 단일화를 이루지 못했지만 이제는 유권자 한 표 한 표가 모여 실질적인 단일화를 이루는 것뿐이라면서 김문수 후보에게 보수와 중도의 합리적 유권자들의 표를 모아 대한민국의 희망을 다시 세워나가자고 주장했습니다. 울산 중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위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선거사무원 등과 함께 거리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여러 차례 선거운동을 한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울산시가 태화강의 보행자 전용 교량인 울산교 위에 세계 음식문화관을 조성합니다. 울산시는 울산교에 전체 8개 부스로 된 세계 음식문화관을 설치해 각 나라의 특색 있는 음식들을 직접 조리하고 판매하는 이색 먹거리 장소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최근 1차 추경으로 20억 원을 편성하고 6월에 있을 울산시의회 정례회에 심의를 의뢰한 상태이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7월 중 공사에 들어가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울산시가 2028 울산국제정원 박람회와 연계해 추진 중인 여천 매립장 파크골프장 신설 계획이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9일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남구 여천동 일원의 파크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건이 진입도로 안전성 확보 등의 조건부 수용으로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 부지에 2028 국제정원 박람회장과 연계한 1호 사업으로 27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추진 중으로 클럽하우스와 샤워 공간, 그늘집 등의 시설도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산불 특별 재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100% 감면해 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울주군과 경북 의성, 경남 산청과 하동 지역을 대상으로 피해 가구의 이동전화 요금과 초고속 인터넷 요금을 100% 감면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요금 감면 절차는 행안부를 통해 피해 사실 확인이 완료된 주민에 대해 통신사가 일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피해 주민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6월 고지분부터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다음 달 4일 울산 지역 50개 고등학교와 9개 학원 시험장에서 올해 첫 모의평가를 진행합니다. 이번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6월 모의평가에는 울산 지역 고등학교 재학생 9,361명과 졸업생 검정고시 합격자 973명 등 모두 1,334명이 응시합니다. 이는 지난해 응시자보다 626명이 늘어난 것으로 올해 고3이 된 2007년생, 이른바 황금돼지띠 재학생들이 이번 모의평가에 응시하며 지원자가 늘어난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지면서 울산에서도 추모의 물결이 일고 있는데요. 2023년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 대책이 마련됐다고는 하지만 교육 현장에선 교권 침해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에 마련된 제주교사 추모 분향소. 분향소를 찾은 교직원과 시민들의 표정은 무겁기만 합니다. 같이 이제 현장에서 감정 노동을 많이 하는 노동자로서 교권과 관련돼서 지난해부터 선생님들이 많이 좀 어려워하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서희초 사태도 있었는데 올해 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타까운 마음에 숨진 제주교사는 학생 지도 과정에서 학생 가족으로부터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23년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교별 민원 대응팀을 도입하는 등 교권 보호 대책이 마련됐지만 교사 개인 휴대전화와 온라인 소통 앱 등을 통해 여전히 악성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서희초 사건 이후에 민원 대응 시스템이 거의 모든 학교에 있지만 악성 민원 자체를 막아낼 수 없어서 그대로 노출된 상태입니다. 국회에서 악성 민원 원천 차단 법안을 마련해야 하고요.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도 실질적인 악성 민원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제 울산 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울산 교사노동조합이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 교사의 42.2%가 최근 1년 이내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권 침해를 경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교권보호 대책으로 민원 대응팀이 생겼지만 교사 10명 중 6명은 실질적인 민원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서희초 사건 이후 정부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정치권이 교권 5법을 개정했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선 체감할 만한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학교의 민원 대응 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교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진 별다른 대책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울산시 교육청도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교권 보호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육부 대책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권 침해로 인해 교사가 숨지는 일이 반복되면서 교권 보호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어제 오전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57회 제1차 정례회를 다음 달 9일부터 24일까지 16일간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다음 달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위원회별 활동이 이어지고 23일부터 4일간 예결특위 활동 등의 일정이 진행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특히 울산시가 제출한 2025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올해 첫 추경 예산을 당초 예산 대비 779억 원 증액한 2조 3,727억 원으로 편성해 어제 울산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번 추경 예산안에 울산 미래교육관과 울산 학생 창의누리관 설립비 59억여 원을 증액하고 울산형 책임 돌봄 사업과 늘봄 방과 후 학교 운영비 3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지난 1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가칭 울산특수교육연구원 설립부지 매입비 140억 원 등 교육용지 매입비에 2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마덱스 2025 현장에서 포르투갈 해군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소형 잠수함 모델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포스코와 이탈리아 방산기업 레오나르도, 프랑스 방산기업 탈레스와도 잇따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수출 함정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함정시장 선도를 목표로 하는 HD 현대중공업은 이번 전시회에서 현대중공업이 개발한 2,300톤급과 1,500톤급, 800톤급 등 3가지 유형의 수출형 잠수함 모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울산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종합이노베이션센터 창업 허브 공간에 입주할 울산 스타트업 허브 입주 기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창업 3년 이내 새싹 기업과 투자사로 희망업소는 다음 달 12일까지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울산 스타트업 허브 누리집에 게시된 구글 폼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선발된 입주기업과 새싹기업은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사무공간과 회의실 사용,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차별화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울산과 부산 지역 중소기업 경기 전망지수가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울산과 부산 지역 중소기업 32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6월 경기 전망지수는 75.1로 2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경기 전망지수가 하락한 원인으로 불안정한 미국 관세 정책과 그로 인한 수출 감소,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를 들었으며 응답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과 매출 부진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울주군이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청량천 친수공간 조성공사 2차 공사를 본격 실시합니다. 이번 공사는 자연재해에 대한 하천 피해 방지와 자연 친화적인 하천 조성을 목표로 청량읍 덕하리 일원 청량천에 대한 하천 정비 공사로 진행됩니다. 앞서 울주군은 지난해 청량교로부터 한양 수자인 아파트까지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1차 공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2차 공사에선 덕하교에서 계산교까지 제방과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울산 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사고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노후 안전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 지방산단 기업체 안전진단 사업과 국가산단 소규모 영세사업장 안전컨설팅 참여기업 중 5곳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과 기술 지원이 제공됩니다. 참여 희망업체는 다음 달 13일까지 울산 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JCN 모닝앤 울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